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체육계 미투. 그 이후에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은 말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없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포츠 칼럼니스트,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정윤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10년 전인 네.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네. 교수님도 조사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셨죠? 네, 2008년, 2009년 국가인권회가 참 의지를 가지고 예.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한 세 음.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는데, 네. 현황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네. 그리고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 음.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 스포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는 대안들, 이것이 네. 이제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예. 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조사를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했고, 네.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국적인 강연이라든지 또 음. 앞으로 우리 스포츠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이런 데 네.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죄송한 네. 얘기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음. 당시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조재범 가해 사건이 네. 밝혀지면서 음. 이 관계 기관이나 당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10년 전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때 우리 가, 교수님 제가 그 교수님 제안이 보니까 아주 상당히 네, 좋아요. 네. 아이고, 기억나십니까? 원 스트라이크 네, 아웃. 네네. 이,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이제 발표한 아니 그때 것이었었는데, 이게 만약에 됐으면 네네. 가해자 그, 영구 제명, 여성 네, 선수를 위한 생활 공간 개선 이 제안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이 며칠 전에 문체부 제2차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한 10개 항목에 이를 정도의 긴급한 그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음. 하겠다 했는데, 네. 10여 년 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때 그렇군요. 제2차관이 발표한 것 중에서 뭐 앞에 서두에서 했던 말, 즉, 음. 이제까지 했던 모든 제도와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만 사실이 되는. 그것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네, 다 옛날 거다. 나머지는 다 아. 그냥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었던 이것이 굉장히 아하. 안타깝고, 예. 만약 그 중에 몇 가지 조치라도 선행적으로 음. 좀 됐더라면 음. 이 폭력 및 성폭력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거나 근절되지 못했을지라도 네. 이렇게까지 잠복되거나 이렇게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엊그제 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그 얘기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어요. 쇄신안 네네. 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감사하고 용기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음. 이것도 뭐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죠. 익숙하지요. 너무나. 네네. 사실 일각에서는 또 예. 저도 부분적으로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기용 대한 체육회장은 예. 물론이고, 문체부 장관이 진짜 책임 있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음.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고, 없고요. 차관이었죠. 차관이 네, 그냥. 차관과 음. 어제 아침에는 이제 국장의 추후 제도 개선 그렇죠. 방안 이런 정도가 나온 상태인데, 예. 가장 최고 단위로서는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의 사퇴, 음.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책임 있는 진정성 어린 사과, 음. 이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이 새 출발해야 되는데, 네. 뭐 아직 그러한 차원까지는 이제 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아니라 무명의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네네. 제기를 했다면 음. 대한체육회장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 했을까요? 저는 이런 그렇죠. 생각 들어요. 네, 이것이 한편 현실의 역설이면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당사자 선수의 의연한 음. 용기와 결단을 우리가 정말 한없이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되는 칭찬은 상황인데, 아니지만 예, 예예. 예. 거꾸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빙상 또는 뭐 이와 스포츠와 관련돼 가지고 폭력, 성폭력 비리, 입시 비리, 스카우트 비리 몇 가지만 검색해 보면 네.
거의 해마다, 거의 매달마다 사건이 벌어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인지할 수 있는 유명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전 국민적 공분과 대한체육회장의 사과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유명하냐 아니냐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판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이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서둘러 미봉하고 닫아왔다라는 게 또 하나의 사태의 본질이죠. 좀 전에 조금 언급했지만 이번 네. 사건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지금 없다라고 하면서 이기흥 회장 사퇴 얘기를 조금 하셨잖아요. 네네. 사퇴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네,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예. 그러나 이걸 좀 더 보면 이 대한체육회라는 조직의 이기흥 체육회장의 사퇴도 중요합니다만 네. 동시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관계가 사실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 문체부에서 하는 이렇게 관할하는 그 지도 감독의 손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예. 이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격,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하나의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의 성격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체육회에서는 바로 정치권이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혹은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그 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이나 올림픽 헌장에 보면 예. 선수들의 인권과 이 폭력으로부터의 방비 이런 것은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거의 기준에 봐서도 대한체육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체부도 그럼요. 책임져야 된다는 네네. 게 우리 교수님 지금 생각이시고요. 최근에 예. 2, 3일 동안 진행된 것을 보면 문체부 차관의 발표, 그 다음 날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과와 발표, 그리고 또 어제 문체부 국장의 추가적인 발표, 예. 오늘 아침에 여성가족부 차관의 발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다른 맥락에서 보면 네. 여러 관계기관과 부처가 책임 있게 서로 발표를 하면서 뭔가 네. 책임지려고 한다 이렇게도 보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공을 돌리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 느낌이 네. 든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예. 거기서 각각의 단위에서 내놓는 발표와 대안은 뭐 한두 가지 서로의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방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컨트롤이 부재하고 있고 네. 따라서 향후에도 이 컨트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조사기관을 둔다, 뭘 한다, 뭐 전수조사한다 이런 발표만 계속 난립하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어떤 조사기관에 명실상부한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네. 훈련 문화, 메달 지상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합숙 훈련 네네.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금메달 뭐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회자님의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메달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금메달과 금메달의 그 위상이 이런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네. 좀 유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대한체육회가 2018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폭력 및 성폭력의 장소가 진천 선수촌이었습니다. 예. 이 진천 선수촌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선수촌에 고립된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다면 엘리트 스포츠는 선수촌 없이 합숙훈련 없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것을 중간 지점에서 얼마든지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영국의 세틀라이트 클럽이라든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또 미국의 다양한 클럽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죄형 법정의 관점에 봐서도요. 미국에서는 가해 당사자가 아니라 가해했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이 그걸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정보를 들었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폭력을 했다. 이걸 들은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상부기관에 이걸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무섭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타이트한 어떤 조치를 취하되 그 선수촌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마치 이게 뭔가 이렇게 폐쇄된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굉장히 활력 있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는 선수촌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이거를 대한체육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그렇다면 선수촌 폐쇄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운영을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촌을 만들 때 뭔가 개방적이고 합숙훈련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네요. 네네. 참 대안들을 지금 교수님이 10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대한체육회라든지 문체부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만 네. 추후에 다시 한번 죄와 벌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센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